그래서 우리 일단 이번 방학 일정부터 얘기를 하면 그 토요일 일요일은 똑같이 수업을 해. 토요일 일요일은 11시부터 2시까지 똑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학기 시작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월화 수목에 수업이 있어요. 수업이 있는데 여기는 고1을 위한 섹터, 고1을 위해서 1시부터 3시까지 공통수학 2. 여러분은 이 여름방학이 짧아갖고 우리가 3주만 수업을 진행을 해요. 방학 3주밖에 안 하잖아.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주중에 11회 그리고 주말에 6회에서 17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공통수학 2를 끝낼 겁니다. 17회 동안. 여러분 기말고사가요 9월 말에 있어. 시험 대비를 해도 그때부터 해도 5주밖에 못 하거든요. 어떤 학교는 4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통수학을 전체를 한번 끝낸 다음에 시험 대비로 바로 들어가도 돼요.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은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받고 요 뒤에 1시간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배운 거 다음 주 선생님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공통수학은 10단원으로 되어 있거든. 앞에 4단원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야. 정과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의 동에서 4단원이 도형 파트고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5단원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5단원이 집합, 6단원은 집합의 연산, 7단원은 명제라는 단원이고요. 8단원이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서 뒤쪽이 6단원이고 선생님 맡은 파트가 6단원이에요. 근데 마지막 단원은 선생님하고 배주환 선생님이 받은 시간이 똑같아요. 마지막 단원은 배주환 선생님이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진도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수업 끝나고 나서 3시에 특별한 날 일이 없으면 3시에 테스트를 보는데요.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눠요. 테스트를 볼 수 없는 사람은요, 과제를 다 못 맞췄을 경우에 테스트를 못 봐. 지금 여러분들과 나가는 이 셀을 여러분이 한번 풀고 해설 보고 채점을 해갖고 틀린 거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중1들하고 공부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밥을 혼자 떠먹을 수 있는 애가 있고 못 떠먹는 애가 아직도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밥을 혼자 못 먹지 애기가. 엄마가 먹여주죠. 근데 계속 엄마가 먹여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숟가락 들고 밥 먹는 훈련을 하죠 애들이.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흘리고 난장판이야 그래서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혼자 먹을 수 있어야 돼.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혼자 있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가 없죠. 근데 중학교 애들 중에 부모님들이 이걸 물어봐. 질문은 다 받아주시나요? 난 솔직히 그런 부모님들을 애들은 받고 싶지가 않아. 그 부모님은 공부에 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신 분이야. 선생님이 질문을 다 받아주면 얘는 혼자 밥을 못 먹어. 영원히 밥을 못 먹어요 혼자. 모르는 문제 선생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처음 요 셀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해설을 보고 자기 혼자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설을 자꾸 봐야 돼. 정확한 풀이를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셈 외에 그 뒤에 교재들을 중학생들 같은 경우 셈B, RPM, EBS 교재, 일품, 블랙라벨까지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 뒤에 교재들은 절대로 해설을 보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지. 해설을 계속 보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책 한 권은 해설을 정확하게 보고 익히시도록 해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수학 공부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독해 능력이에요. 이번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문제를 혹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건 없지 않았니?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지 모르는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특히 모의고사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이 문제가 뭘 구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모의고사를 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 그럼 여러분의 독해 능력에 따라서요.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의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일단 방학 때 첫 번째 볼 때는요. 최대한 해설을 열심히 보시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익히시도록 하고요. 근데 해설을 보고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있다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배주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엇갈려서 진도를 나간다. 그 수업을 나간단 말이야. 엇갈려서 나간다고요. 내가 화목에 들어온다고 여러분한테. 다음 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수업을 하고 토요일 날 수업을 하는 거야. 나는 화목토야. 배주환 선생님은 일월수. 월요일이 겹쳐버리네 바로. 다시 해야 되나? 날짜 배정을. 선생님 확인을 해볼게요. 아무튼 그럴 때 다음 날 와서 선생님 보고 지금 질문을 해주는 게 좋죠. 예? 선생님 참고적으로 12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없습니다. 예? 좀 일찍 와서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 책의 두 번째예요. 이쪽은 첫 번째예요. 자, 이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도 나가는 거 이거 오늘은 다 프린트 줬지, 그치? 거기다가 풀고 채점을 다 해와야 돼. 자, 선생님이 책에는 절대로 답을 못 쓰게 해. 책에는 답 쓰는 거 아니야? 얘네만 해도 지금 두 번째 보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한 책을 3번 보기도 해요. 그래서 책에다 답을 쓰면 안 돼. 두 번째 풀 때 못 써먹어, 그 책을. 풀이도 쓰면 안 돼. 그래서 채점만 합니다. 답 쓰지 말고 채점만 옮기는 거야. 연습장에 채점해서 옮겨줘야 내가 여기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를 틀렸고 어떤 문제를 잘 몰랐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두 번째 볼 때 더 도움이 되죠. 그걸 표시를 해놔야. 그래서 책에는 채점만 하시도록 하세요. 아무튼 책에다 채점해서 갖고 온 걸 처음에는 그 풀이까지 봅니다. 여러분이 테스트 시간 딱 되면 조교 선생님하고 할 건데요. 조교 선생님한테 가서 채점한 거하고 풀이를 한 연습장 보여줘서 검사를 맡으면 시험지를 주셔. 그럼 시험지를 풀어갖고 조교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채점 받고 틀린 거 고치고 집에 가면 돼요. 그게 1시간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게 1시간에 안 끝나는 사람 뒤에 이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해온 사람이 있다고. 안 온 사람들이 있어. 안 하면 안 돼. 근데 안 되는 짓을 해. 니네가 또. 안 해온 사람은 이때 풀고 다 풀고 집에 가는 거야. 시험 못 봐. 다 풀고 나서 시험 보면 안 되나? 안 돼.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이거 테스트 잘 보면 100점이면 선생님 15,000원, 90점은 만원, 80점만 넘어도 5,000원을 적립해서 9월달에 드리죠. 2달 동안 적립을 해갖고. 지난 겨울방학 때 1,300 얼마 썼어. 근데 겨울방학 때는 그래 안 했으면 풀어. 다 풀고 나서 테스트 봐줬거든요. 그러다 우리 마누라한테 혼났지. 똥차 몰고 다니면서 무슨 장학금을 1,300만 원을 쓰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좀 장학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집에서 공부를 해오세요. 그리고 얘네는 한 번만 제대로 풀고 90점 넘어. 근데 얘네 한 번 제대로 풀고 80점 못 넘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전 문제를 보지 않아. 쉬운 문제 3개씩만 봤거든. 보통 처음 볼 때는 쉬운 문제 3개씩만 봐요. 그렇지, 도준아. 근데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일단 학원 입장에서 2번째 보셔야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제를 공부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풀고 80점 못 넘어. 그럼 재미가 없어.
얘는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애들이거든 여기를. 근데 얘는 안 했었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 두 번을 풀고 와요. 한 번만 풀고 와서 테스트 볼 수 있다. 근데 한 번만 풀고 와서 테스트 보면 80점 못 넘는다고. 장학금 못 받는다고. 공부하는 재미가 없다고. 2학기 때 성적도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두 번씩 푸시길 추천드릴게요.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예. 근데 한 번 풀 때 2시간 걸렸으면 한 번 더 푸는데 1시간이 안 걸려요. 알지, 얘네도? 그래서 얘는 2시간 공부해야 하면 얘는 3시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학금 받아 가셔야지만 성적이 올라갑니다.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리고 여기는 고의가 수업받는 파트입니다. 여기 고의 파트에는요, 예, 그 수원, 수투, 확통 3개 중에요. 수투와 확통이 2가지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원하면 수투나 확통을 여기서 들어주셔도 돼요. 예, 자, 수투가 여러분 책으로는 미적분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 책 이름이 미적분으로 바뀌었어요. 예. 확통은 똑같이 확통이야. 그래서 여러분 학교 교과과정을 선생님이 얘기해 줬을 거야. 고2 때 뭘 배우는지, 뭘 언제 배우는지를 얘기해 줬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나 이번 여름방학 때 듣고 싶다. 그럼 들으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2시간 듣고 요거 2시간 들으면 테스트를 이때 2개를 보는 거야. 이때 2개를 보는 거라고. 이때 수업 시간이니까. 예. 그래서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내는 학생이 있죠. 학원에서 6시간, 집에서 4시간을 공부를 해야 돼요. 하루에 10시간 수학을 해야지 이걸 쫓아갈 수가 있어. 집에서 공부 안 해올 거면 진짜 안 하는 게 맞아요. 예? 하루에 10시간을 해야 되니까 거의 자기 희생을 하는 거지. 어떤 새끼 하루에 10시간 수학을 공부를 하냐고. 그죠? 근데 우리 학원에 종종이 있습니다. 예? 종종이 있습니다. 여기 윤서라는 애도 겨울방학 때는 고이 것까지 들었어. 지금은 없지만, 예. 겨울방학 때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투를 들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수투를 들어놓으면 여러분이 고3 때 배우는, 아니야, 니네 미적분은 안 배우지. 그건 상관없겠구나. 예. 자,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고3 영역이에요. 그래서 고3은 수능 대비해서 전부. 얘는 내신이 끝났거든. 수능 대비 과목이라 여러분이 들을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요거 듣고 요걸 들어도 돼. 그리고 수강료도 여러분 다 아니까. 우리 학원은 학원비가 35만 원이야. 근데 여러분이 이걸 듣기 때문에 플러스 24만 원. 예. 한 번을 내야 됩니다. 8월달 수강료에. 그런데 요걸 하나 더 듣잖아? 그럼 플러스 10만 원이야. 수강료가 선생님은 절대로 70만 원을 넘지 않게 합니다. 선생님 여기 수능까지 들어도 돼? 그래도 여기까지. 수강료를 더 받진 않아. 자기가 수업 듣고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근데 그런 학생은 없긴 하겠지. 예? 그래서 수강료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예. 3주 동안만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전에는 여기 월화수목금 하고 주말에 쉬기도 했는데 미래 방학이 원래 짧고 중앙고사 너무 앞에 있어갖고 그냥 6일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번 방학 때. 예, 알고 계시도록 하세요. 자, 이쪽 부분에 가서 질문. 그 3개 다 들으면 그 시험 언제 봐요? 미리 와서 가르쳐주죠. 미친 짓 하지 말고 민준아. 그리고 민준이는 특히 뒤에 거 듣지 말고 이것만 듣기를 바래. 이것만 제대로. 너 등급 올려야 돼. 지금 이걸 들으면 2학년 때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 지금 2학기 때 등급을 올려야 돼. 1등급까지. 올릴 수 있는 학생. 솔직히 여기 학생들은 대부분 내가 볼게 이것만 듣는 게 좋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안 듣고 겨울에만 들어도 내년에 1등급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나
지금 미리 안 듣고 우리 이번 겨울에 들어도 충분히 2학년 때 1등급을 될 수 있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이게 일단 중요한 학생들이야.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솔직히 이걸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이번 방학.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은 수업 끝나고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세요. 알았지? 들어야 될지 말지는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세요. 그리고 처음 듣는 두 분은 꼭 집에서 2번 풀어와야 되니까 3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풀어야지 한 번 푸는 게 2시간 걸려요. 여기 수업 시간에도 좀 밀도를 지켜갖고 최대한 많이 풀고 가야 돼. 수업 시간에. 그래서 빨리 푸는 애들은요, 솔직히 수업 끝날 때쯤 이게 끝나요. 내 수업 들으면서 계속 푼다고. 그런 학생들도 있긴 하죠. 자,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래,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8월 9일부터 여기 마지막 1주차, 2주차, 3주차 마지막이 8월 8일이야. 8월 8일 금요일 날 썸머가 끝나요. 8월 9일 토요일부터 8월 15일 금요일 광복절까지 여기서부터 일주일간 우리 학원 세미나 기간입니다. 선생님들이 뭐 수업에 관해 서로 준비할 것들이 또 있어. 선생님들끼리 뭐 시간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학원에 학생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알았죠? 모든 과목이 안 나와 있다는 8월 9일부터 15일까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학원 일정도 이해했죠? 그리고 여러분 8월 16일부터 다시 나와갖고 기말 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은 이때 학교 가는 거 알죠? 요즘에 계약해서 학교 가다가 그제 8월 16일부터 4주 또는 5주 또는 6주가 시험 대비가 들어갈 거예요. 8월 16일부터 해서. 그리고 2학기 시간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시간 주말에 수업을 받고요. 학교별로 나와서 주중에 하루 서기고는 수요일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수요일에 시간표에서 하고 나와서 여러분들 부교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준이 같은 경우는 남주는 니네 부교재가 없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도 얘네랑 같이 그 문제집 보는 게 좋아. 기출 문제집이라. 서고하고 같이 시간을 빼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그리고 내신 잘 맞고 수능도 반드시 1등급 맞아야지. 수능 1등급은 더 힘든 거 알죠? 내신은 5등급 체계인데 수능은 9등급 체계잖아. 솔직히 여기 서귀포에서 수능에서 1등급 받는 학생이 매년 한두 명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니네 선배들 중에 수능에서 1등 받는 애 거의 없다고. 수학을 2등급이 거의 최고 점수라고. 서귀포 지역 내에선 그래. 다른 동네보다 이 동네가 공부를 그만큼 안 해, 얘들아. 니네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한다고. 니네는 힘들지만 솔직히 다른 지역 애들은 좀 더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근데 니네 학년부터는 좀 수능 1등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애들이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고는 꾸준히 안 다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학원을 바꿔. 그래서 누수가 발생을 해 또. 선생님 솔직히 중학교로 내려가서 작년부터 중1 키우고 있거든. 지금 중2 애들이 정말 잘해. 얘네들 중에 반 이상을 선생님이 1등급을 맞출 자신이 있어. 학습량이 니네보다 많아. 중2들이. 중2인데 니네보다 공부를 더 한다니까. 얘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아.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래 걔네는 한 학기에 책을 4-5권씩 본다고. 한 학기에 책을 4-5권씩 본다니까. 2학년 1학기 5권, 2학년 2학기 5권 이렇게 보고 올라온다고. 그렇게 공부해야지 수능 때 1등급 맞는 거야. 아무튼 좀 여러분이 학습량이 좀 적다. 옆에 애들이 안 하는데 뭐하러 나 앉아 많이 해. 그죠?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능까지 갈 생각을 하시면.
자, 지금부터라도 좀 많이 해주시고. 자, 방학 일정에 대해서도 궁금한 건 없지? 시민님. 학원 방학 있어요. 또 여기 얘기했잖아. 이 학원 방학 9일부터 15일까지가. 니네가 학원 안 나온다. 방학은 아니잖아요. 학원 방학은 원래 없어. 이거는 그 세미나 기간이야.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 어떻게 보면 얘네 방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알았죠? 우리 학원 방학은 없습니다. 세미나 기간만 1년에 2번 있습니다. 구정 때하고 여름방학 때. 구정 끼고 일주일, 그리고 광복절 끼고 일주일이 우리 학원의 1년 중 2번의 세미나 기간이에요. 예? 그리고 선생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는 주에 수업을 안 해요. 예, 근데 올해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수업을 합니다. 왜? 학교마다 시험 기간이 달라갖고 3주 걸려. 3주 동안 시험을 본다고. 이번 기말고사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쉴 수가 없어요.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 그리고 나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할까? 자, 5단원 집합의 뜻과 표현인데요. 집합의 뜻과 표현은요, 약 15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에 있던 단원이에요. 이 단원이. 중학교 1학년들을 배웠다고. 15년 전에는. 여러분이 잠깐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세지가 않아. 오늘 진도 나올 단어는 일단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어보고 이해를 하셨지만 유의해야 될 것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집합이란 뭔가 대상이 분명한 모임. 여기에 들어갈 대상이 명확한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의 모임. 집합 되니 안 되니? 집합 되지. 대상이 분명하잖아. 난데.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여학생의 모임 안 되지. 그죠? 좀 너무 주관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에서 여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서로 명확할 때 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집합은 보통 함수는 우리 F, G, H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죠? 근데 집합은요,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A, B, C 이렇게 이름을 붙인답니다. 알파벳 대문자로. 자, 그런 다음에 원소란 뭐냐면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집합 안에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원소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집합 A가 A, B라고 돼 있으면 A는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이고요.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여기 써 있는 이 삼지창은요, 엘리먼트라는 원소, 엘리먼트가 원소라는 뜻도 갖고 있지. 제5원소, 피프스 엘리먼트, 지구를 이루는 5가지 원소, 물, 공기, 흙,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럴 때 원소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 근데 집합의 원소라는 뜻으로도 엘리먼트가 사용이 돼요. 초등학교 엘리먼트리 스쿨이긴 하지만, 아무튼 엘리먼트의 약자를 써서 A는 A의 엘리먼트야, B도 A의 엘리먼트야, C는 A의 엘리먼트가 아니야. 이렇게 어떤 원소가 집합 A의 원소다 아니다를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엘리먼트야 아니야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집합의 표현법.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3가지가 있어요. 원소다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근데 이 조건제시법이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이 우리 홀수의 집합을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홀수의 집합이 되는 거야. 자, n은 자연수인데, 자연수는 1, 2, 3, 4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거를요
2배하고 1배 준수 x를 모아놓으란 뜻이거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 3이 되고 그러니까 얘는 1, 3, 5, 7 예. 홀수의 집합을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고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 표현을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여러분의 독해력이 좀 필요해. 홀수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뒤에 가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x 더하기 y. x는 2n, y는 2n, 2n 마이너스 2n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nm은 정수, 자연수로 하지. 이거 뭔 소리야? 야, n하고 m은 자연수니까 얘는 2, 4, 6, 8 이런 숫자가 될 수 있고 얘는 m이 자연수니까 1, 3, 5, 7 이런 수가 될 수 있는데 얘네들을 더해서 만든 집합이란 소리야. 또 여기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를 더하면 가장 작은 수는 얼마가 될까? 얼마니? 3. 예, 3이 되죠. 그 다음 숫자는 5, 7, 9 얘도 홀수의 집합인데 1은 없는 홀수의 집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읽고 이게 어떤 집합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집합은 여러분의 독해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 잘 읽어보고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이런 거고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어떤 부등식을 풀었는데 x가 2부터 3까지다. 얘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중학교 때.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야.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이야.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 배웠을 테니까. 우진아, 이게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이에요. 야, 2하고 3 사이의 수는 무수히 많아. 무한집합인 거야. 예, 정확하게는요 선생님이 조밀한 무한집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조밀하다라는 거 아무리 가까운 두 수 사이에도 또 다른 수가 있을 경우에 그걸 조밀하다는 표현을 수학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어느 가까운 두 수를 찾아와도 걔네들 사이에 또 다른 수들이 존재해. 얘는 조밀한 무한집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집합이 나오면 나중에 우리가 이 다음 단원이 집합의 연산 단원이거든. 근데 집합의 연산 단원은 집합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얘를 뭐 4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집합 A야. 집합 B는 x가 3부터 5까지야. 그러면 여기 3부터 5까지야. 이게 집합 A고 이게 집합 B야. 그럼 A와 B의 교집합을 구해,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여. 뭐 이런 걸 연산을 해서 새로운 집합을 뽑아낼게요. 조밀한 무한집합은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야 된답니다. 조밀한 무한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연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구조. 유한집합, 무한집합 있는 게 있어. 근데 공집합이라는 건 유한집합이야.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처음 배우는 분들은요 공집합이 좀 헷갈리기도 해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를 이렇게 나타내도 된답니다. 괄호치고 아무것도 없으니 공집합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게 공집합이죠. 그래서 n하고 공집합.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한 개. n하고 이렇게 공집합. 이 빵개지 바보 아니니?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랬지. 원소의 개수가 빵인 거다 공집합은. 예.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런 집합도 다르게 돼.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간 거야. 다은아, 얘는 원소가 몇 개로 보이니? 이 안에 원소가 몇 개 있어? 이 집합 안에. 없습니다.
아 있지 두 개나 있지. 이런 집합에 원소가 없는 거고 얘는 원소가 두 개나 있는 거야.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되기도 하는 거야. 다음에 얘는 원소가 몇 개? 이 안에 있는 원소는요 이러한 집합과 이러한 집합이 이 집합의 두 개의 원소가 되게 됩니다. 집합 자체가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고. 알았지? 네, 그 정도 알고 있도록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부분집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부분집합. 자,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정확하게는요, 집합의 포함 관계는 5가지가 있답니다. 어떻게 5가지가 있냐면요. 자, 둘이 겹치는 게 없을 때, 둘이 겹치는 게 좀 있을 때,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쏙 들어갈 때, 거꾸로 들어갈 때, 그리고 둘이 같은 집합. 두 집합의 포함 관계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관계를요, A, B는 서로 소라는 표현을 써.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서로 소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지우야.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은 몇 번이니? 3번이랑 5번이요. 굿. 요거 2가지가 A가 B에 포함되는 거다. 이것도 A가 B에 포함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민준아, B가 A에 포함되는 거. 4번, 5번. 예. 요게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지? 예. 자, 그럼 얘는 뭐야? A랑 B랑 같다고도 얘기하고요. A가 B에 포함된다 이고 B가 A에 포함된다 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야. 둘이 같은 경우를요. 예, 두 집합이 같다는 의미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알았지? 그럼 얘는 뭘까? 얘는요. A가 B에 포함되고 A랑 B랑 같지는 않아 라고 해줘야지 딱 요 그림이 되는 거야. A가 B에 포함되는데 서로 같지는 않아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요렇게 될 때 A는 B의 진부분 집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지는 않으면서 포함될 때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봤던 내용들을 좀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예. 자, 밑으로 내려왔고 서로 같은 집합. 자, A하고 B가 같다. 예, A하고 B가 같다. 이거를요, 요렇게도 표현한다고. 예, A와 B는 서로 같다고 얘기를 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요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부분 집합의 개수예요. 자, 집합 A가 원소가 이렇게 3개야. 그러면 얘 부분 집합은요, 내 생일날 1, 2, 3번 친구를 내 생일 파티에 초대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야, 이 자식 부를까 말까? 이 새끼 지 생일날 나 안 불렀거든? 부를까 말까? 고민하겠어. 이 자식 용돈이 많아. 부르면 절대로 빈손으로 안 와. 고민을 한다고 부를까 말까. 근데 나랑은 별로 안 치. 친구인데 별로 안 치. 자, 고민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얘네를 부를까 말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나오는 거죠. 부를까 말까, 부를까 말까, 부를까 말까 고민을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부를까 말까를 고민하는 걸 갖다가 표로 만들어 보면 경우의 수에서 배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나의 고민의 흔적은 이렇게 8가지가 되겠네. 다 부른다, 다 안 부른다. A, B만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그 부른 대로 이렇게 부분 집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겠다. 자, 아무튼 원소가 3개면은요 부분집합은 8개가 나오는 거야. 각각을 부를까 말까 고민을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그런데 내가 학년 올라가면서 친구가 늘었어. 이번 생일에 이 새끼 안 불러. 절대로 안 부를 거야. 내가 좋아하던 여자애를 얘랑 사귀고 있어. 절대로 부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얘하고 얘는 부를 거야. 얘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 그러면 내가 고민하는 결과는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까? 윤준아? 32가지. 얘는 부를 거고 얘는 안 부를 거고 얘네들은 부르기로 결정을 했다고 얘기. 네. 8가지죠. 얘네는 결정이 돼 있단 말이야. 한 가지로 결정이 돼 있다고 얘네만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볼 때, 자, 특정한 원소 K개를 원소로 갖는다. 부르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럼 걔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의 n-k가 되는 거야. 야, 얘는 원래 2의 6제곱이었잖아. 친구가 6명이니까. 그런데 안 부르기로 결정한 애, 부르기로 결정한 애는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민할 애들은 그냥 3명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결정이 되면은요 고민의 순간에서 제외가 되니까요. 예, 나머지만 갖고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요. 우리 뒤에 대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요 15개의 대표 문제를 먼저 풀어드릴 거예요. 5개씩 끊어서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쭉 풀어. 예. 그러다가 선생님이 약 45분 후에 1시쯤에 이거 먼저 풀어주고 나서 뒤에 가서 니네들 풀면서 어려웠던 걸 나한테 질문하거나 내가 보기에 꼭 설명해야 될 어려운 문제 그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았지? 아무튼 이걸 잘 마무리 해갖고 와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나는 테스트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내가 니네는 화목 들어가나? 월수 들어가나? 기억이 안 난다. 체크를 해볼게요. 내가 시간 짜는 것도 너무 만만치 않아. 야, 대표 문제 1번은 너무 쉽죠? 자, 집합인 거. 대상이 분명한 걸 찾으라는 소리야. 예정? 사계절의 모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그래서 얘는 뭐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틀리더라도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 잘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자, 534번. 벤다이어그램의 표현의 집합에 이거 뭐야? 약수잖아. 15의 약수잖아. 그죠? 정확하게는 15의 양의 약수가 이 표현이 되겠지. 그죠? 그냥 그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솔직히 어려워서 그냥 팍팍 쉬워서 그냥 팍팍 지나가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은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 이 원소 몇 개야? 몰라. 너무 많아서 모르잖아. 얘는 원소 몇 개야? 몰라. 왜? 자연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1, 4, 7 계속 나오겠지.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자, 얘는 가장 작은 자연. 뭐야?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건 1이잖아. 가장 작은 자연수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3번이 유한집합이었습니다. 좀 문제들이 너무 쉽지. 자, 541번으로 가봅니다. 자, 얘는 N은 5 이하의 자연수래. 5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5야.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요.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요.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 7이 나오고 9가 나오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되겠다. 그죠? 예. 자, 집합 B는요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개수. 11 곱하기 1, 11 곱하기 2.
11 곱하기 9까지 9개가 있겠다. 그지? 100보다 작은 11의 배수. 자, x제곱 플러스 2는요. 항상 0보다 크죠?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니까. 근데 거기다 2를 더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으니까 얘는 공집합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빵개가 돼서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야, 고등학교 수학 답잡기 되게 쉽잖아. 그래서요. 말씀드렸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있던 내용이라. 자, 다음 유형 5번까지 보고 나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좀 이따 해주시도록 해서 같이 풀어줄 거예요. 자, 얘가 조건제식법이 어렵게 나오는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독해를 잘해야 돼. 여기부터 봐야 돼. 야, 스몰 a는 이 집합의 원소고요. 스몰 b도 요 집합의 원소인데 걔네들을 곱해서 만든 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 안에 걸 곱하면 되네? 하고 이렇게 풀지 마. 10문제 풀다가 한두 개 틀려요. 반드시요. 표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 유형의 문제 반드시 표를 만들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A라는 수는요 마이너스 1, 0이고 B라는 수도 마이너스 1, 0인데 이걸 곱하면 여기는 다 0이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는 4가 될 거예요. 표를 만들어 봐야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다 찾는다고. 아니 선생님 저 그런 거 안 해도 찾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풀어. 그래서 얘는요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2, 0, 1, 4 이렇게 4개의 원소가 나오겠다. 그죠? 요런 유형의 문제 밑에도 비슷해요. y 빼기 x 이런 거 선생님처럼 표 만들어서 푸세요. 실수하지 않게. 자, 15분 뒤에 돌아와서 유형 6번부터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자, A, B, C 서로 같지 않고요. C가 제일 크네요.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의 합한 집합의 원소의 합이 40이 되도록 하래요. 그럼 집합 B를 만들어야 되는데 집합 B는요. 둘이 더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표 만들라 그랬지? 자, 그래서 X하고 Y가 있는데 X하고 Y는 각각 A, B, C가 될 수 있으니까 더하면 여기는 2A, 여기는 2B, 여기는 2C 여기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C 여기도 A 더하기 B, A 더하기 C 여기는 얼마야? B 더하기 C, B 더하기 C가 돼. 그죠? 여기 안에 원소는요 2A, 2B, 2C 그 다음에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렇게 6개의 원소가 있다. 그죠? 6개 맞지? 그죠? 그런데 이 중에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니까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이럴 거야. 그럼 A 더하기 B는 요 사이에 들어가겠지. 그잖아? 예.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 요 사이에 들어갈 거야. 그럼 B 더하기 C는요, 예. 얘하고 얘 사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의 배수 비교를 해보면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고 그 다음에 2B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고 2C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수 B 더하기 C가요. B 더하기 C는 얘하고 얘 사이거든. 요 사이에 들어간다고. 요 사이에. 그럼 지금 대소를 알 수 없는 건 2B하고 B 더하기 C의 대소만 알 수 없다. 근데 이걸 다 더한 게 40이 된다는 건데요. 어떨 때가 문제가 되냐면 얘네들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만약에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면 얘는 얼마야? 4고 얘도 4가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 집합에서는 어떤 원소가 겹치면 그걸 두 개로 안 보고 하나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2B하고 B 더하기 C가 같은 경우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2B하고 B 더하기 C가 다른 경우. 자, 얘네들이 같을 경우 원소가 몇 개?
5개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다른 거일 때는요. 원소의 개수가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이 40일 때 조건이 달라지는 거지. 5개를 더해서 40이냐, 6개를 더해서 40이냐로 갈라지겠습니다. 예? A 더하기 C. 이거 A 더하기 C. Thank you very much. 그지? 그래서 EB하고 A 더하기 C가 같은 거면, 얘네들이 같은 거면 요게 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 다 더하면 이 집합이 EA, A 더하기 EB, B 더하기 C, 이 C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네들이 다르면은요, EA, A 더하기. 그 다음에 이 A 더하기 C가 얘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 근데 작건지 크건지는 상관없고요. 아무튼 A 더하기 C, EB, 그 다음에 B 더하기 C, EC. 차례대로 쓰면 얘가 여기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그럴 때 얘네들을 다 더하면 A가 몇 개니? 하나, 둘, 세 개. B는 하나, 둘, 셋, 네 개. C는 세 개. 그래서 3A 더하기 3B 더하기 3C가 되겠다. 그지? 그게 얼마? 40일 때 이게 가능한 A, B, C의 순서상을 따지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얘는요, A 더하기 C가 2B하고 같으니까 요거는 3A 더하기 3C는 6B하고 같아지겠다, 그지? 그래서 10B가 40이니까 B는 얼마? 4가 되잖아. 그 B에다 4를 집어넣으면 A 더하기 C는 8인 거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B는 4고 A 더하기 C는 8이다. 이걸 만족하는 애들은요, 얘네들의 원소의 합이 무조건 40이 되는 거다. 그리고 차례가 A, B, C니까요. 자, 중간에 4 있고 A하고 C 둘이 더해서 8이 되면 1, 7. 중간에 4 있고 2하고 6. 중간에 4 있고 3하고 5. A, B, C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개의 순서상이 나오겠어요? 그렇겠지?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자, 요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 A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B도 하나, 둘, 셋, 네 개. C도 하나, 둘, 셋, 네 개. 이 경우는요, 이 안에 원소들을 다 더하면 A도 B도 C도 네 개인데 이게 40이 돼야 되니까 얘는요 만족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보다 B가 더 크고 C가 더 크고, 그치? 그래서 그 셋이 더해서 10이 되는 걸 찾으면 되지. 그럼 1, 2 얼마? 7 하면 되잖아, 그치? 또 1, 3, 6 되니 1, 4, 5도 합이 10이 되는 거지, 그치? 1이 낀 거 다 해봤고요. 그 다음 2하고 얼마지 되지? 3하고 5하고, 그치? 근데 이거 외에는 3개를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가 없겠다. 요 조건을 만족하면 10이 되는 건 요거 4쌍이 있겠네. 그래서 자,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요 경우가 3쌍, 요 경우가 4쌍에서 전부 집합 A의 개수는요. 집합 A의 개수는 몇 개? 7개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다. 얘는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야. 곱씹어서 반복해서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화요일날 테스트 나올 문제입니다.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내가 안 냅니다. 조교 선생님 내는데 우리 조교 선생님 인제 무조건 낼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 이제 유형 6번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유형 6번. 자, 상지창하고 이지창하고 속한다하고 포함한다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따지라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민준, 야, 얘는 원소가 몇 개 있니? 원소가 2개가 있어. 그럼 부분 집합은 몇 개? 원소가 2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은 몇 개? 2개. 아니, 4개. 4개지. 원소가 2개면 부분 집합은 2개 2제곱해서 4개가 나와. 그죠?
그러면 요 집합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애는 2명이야.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애는 4명인 거죠. 그렇게 했지, 그죠?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애는 누구야? 얘하고 얘하고.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얘네 2명이야. 그래서 이 표현이 나와 있네. 여기 있네. 끝. 맞는 거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알았지?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요, 공집합과 자기 자신.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요, A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다음 그거 외의 부분 집합은 얘를 갖고 있는 집합과 얘를 갖고 있는 집합.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도록 해요.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개인가,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개인가를 따져서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아무튼 맞는 건 얘밖에 없겠다. 여기 6개가 맞는 표현이거든. 아무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자, 집합 X. 은진아, 원소가 몇 개야? 집합 Y는? 한 개죠. 그래서 얘는 0만이고. 집합 Z는 원소가 몇 개? 집합 X에 속하는 원소들의 절대값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얘는 절대값이 1이고 0이고 1이니까 얘는 절대값은요 0하고 1이 되겠다. 이거 파악하라는 문제였지, 그지? 그럼 요 집합이 제일 개수가 작으니까 Y. 그 다음에 얘는 Z에 포함되고 Z는 X에 포함되고 Y, Z, X를 찾아주면 되는 거였네. 이거 아니다. Y, Z, X.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집합의 포함 관계 찾는 문제였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는 몇 번이야? 유형 8번으로 가볼까요? 예, 유형 8번. 자, 유형 8번 문제. 얘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밀한 무한집합이에요. Understand? 조밀한 무한집합이라고. 자, 얘를 다룰 때는 뭘로 다루라고 얘기했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루라고 했지, 선생님이. 조밀한 무한집합은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집합 A를 표현해보면 0부터 3까지. 그죠? 근데 A가 여기에 포함되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야 돼? 요렇게 되어서 A, 2A 플러스 9A야. 얘가 여기에 포함되겠다. 그죠? 근데 얘네 둘이 같은 숫자가 돼도 포함되나? 겹쳐도? 겹쳐도 포함되겠지. 야, 얘도 비어있고 얘도 비어있으니까 요 집합에 0이 안 들어가고 요 집합에 A가 안 들어가서 여기가 겹치더라도요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될 거야. 그래서 A는 0보다 작아야지만 같아도 되겠다. 그죠? 근데 얘네 둘이는요 3보다 2A 플러스 9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겹치면 어떻게 돼? 야, 3이 요 집합 A에 들어있는데 집합 B에는 요 숫자는 안 들어가잖아. 둘이 겹치면 안 되겠지? 둘이 겹치면 포함되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걸 따져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같은 건 안 된다. 그래서 A 값은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요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가 되겠다. 이걸 잘 따져줘야 돼.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수의 개수는 몇 개? 마이너스 2, 1, 0 3개가 되겠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수학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집합 자체가 어렵진 않죠. 자, 유형 고다음 유형 5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0번 보면 집합의 부분집합 뭐야? 1부터 5까지인 소수? 2하고 3하고 5네.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4.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7. 5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14.
이거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 그러면 야 이거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면은요. 자, 우진아, 얘 부분집합 몇 개 나와? 5개. 야, 얘 부분집합 몇 개야? 그 9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8개의 부분집합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걸 전부 구할 때는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 원소가 하나 들어간 것, 원소가 2개 들어간 것, 원소가 3개인 것.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이 구해주도록 합니다. 알았죠? 네, 부분집합이 8개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라 10번째 유형. 서로 같은 집합. 자, 집합 A는 이거에 대해서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래. 뭐야, 그러면? 모든 원소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고 4 있고. 야, 3이 없는데 여기 3이 있네? 그러면 얘랑 얘는 무조건 같아야지 두 집합이 같아질 수 있겠다. 얘는 일단 첫 번째로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려면 a제곱 마이너스 2a는 3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돼야 되고요. a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1은 0이니까 a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두 번째, 첫 번째로 a가 3일 때,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a에다 3 집어넣으면 집합 a가 어떻게 돼? 집합 a가 6, 8, 3. 집합 b는 3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4. a 아니네. 둘이 같은 집합 안 되잖아, 그죠? 이번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집합 a는 마이너스 4, 3. 집합 b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4. 오, 같은 집합이 되네요. a는 마이너스 1이어야지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 유형 10번까지 열심히 달려보시고요.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좀 이따 질문하시고 풀어보시오. 거기 앞에 푸는 것 중에 질문? 형 없어? 유진은 없어? 네. 유진이 없어? 하원이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6번까지 나가기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뒤에 3개 유형이 좀 어렵습니다. 3개가 어려워요. 솔직히 두 번째 보는 사람은 맨 마지막 두 유형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15, 16번 빼고는 14번까지 나갑니다. 14번까지 나가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끝나고 여러분은 거기까지 테스트를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자, 14번까지 해서 20문제가 나갈 거고요. 어려운 문제 반드시 볼 거고요. 숫자는 다 바뀌어 있는 거 알죠? 올 여름방학부터 이게 너무 센 B로 선생님 문제를 했는데 센 B가 너무 유사해서 좀 여러분이 복습하는데 좀 뭐랄까 좀 너무 루즈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올해 여름부터는요. 딴 책에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센에서 봤던 유형으로 나와요. 봤던 유형으로 나오는데 RPM이나 그 밖에 다른 책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좀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이해했다면 다른 유형이 아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너무 숫자만 살짝 바꿔놔갖고 좀 너무 루스한 경향이 있었네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쪽을 한 번 반드시, 이쪽은 2번 반드시 풀어보세요. 얘 2번 풀어봐야지 장학금 받는다. 분명히 이게 장학금을 받아야지 성적이 올라간다. 자, 얘도 100점 욕심 나면 더 풀어봐도 되고, 우리 도준이는 속도가 문제인데 속도도 많이 개선됐지 않니? 빨라졌지 도준아. 도준아 꼭 부탁할게. 시간 맞춰서 오자. 우리 서로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자. 도준아.
괜히 내가 시비 걸고 막 왜 늦었어 이 새끼야 나쁜 새끼야 막 서로 안 좋지 그지? 나 너처럼 좋은 학생한테 욕하기 싫어. 내가 너 때릴 수는 없잖아, 그렇지? 말로 때리는 거야 말로. 근데 말로도 때리면 안 좋아 조금 그지? 선생님 참고해 보면 선생님 가족한테는요 절대로 말로도 안 때려요. 말로 때리는 것도 상처가 남아. 여러분 주위에 누구하고도 말로 때려도 상처는 남는 거야. 그거는 폭력이 어떻게 보면. 물론 그 폭력이라는 게 아랫사람한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막말로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완전히 폭력이지 그거 그죠? 평생 동안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여러분한테 폭력을 사용하지 민준아 그지? 내가 폭력적이지 너한테. 근데 그건 다른 의도는 아닌 거 알죠? 지금 이 시기에 너를 좀 바꿔야 돼. 그래서 최소한의 폭력을 선생님이 고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폭력적이라는 걸 다 알아.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반성도에 조금 더 살살했으면 어땠을까? 도준이한테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예. 자. 어디 보자. 그 다음이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기본적인 공식은 이거야. NA가 N이면 A의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제곱계다. A의 진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제곱계보다 하나 적다. 진 부분집합은요 동일한 집합은 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왜 2를 n만 곱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그거 아까 설명을 했잖아. 집합 A가 1, 2, 3이야. 그럼 얘 부분집합은 얘가 들어간다 만다 들어간다 만다 들어간다 만다 두 가지의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8가지 부분집합이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야 얘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고 얘만 고민이야. 그럼 얘만 고민하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2라고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결정이 난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경우의 수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일단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다. 그래? 그럼 얘는 NA가 N이라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 64니까 N은 6이구나. 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6개구나.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돼? NB를 N이라고 하면 2의 N제곱 빼기 N. 이게 진부분집합의 개수잖아, 그지? 그게 127개니까 2의 M제곱은 128. 2의 7제곱이니까 M은 7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7이 돼서 둘이 더하면 13이라고 이렇게 구하면 되는 좀 여기 유형 13번까지는 솔직히 난이도가 되게 낮은 거예요. 예, 여러분 고민해서 좀 풀어주고 틀렸거나 제 해설을 봤던 거 다시 한번 봐주시면 충분히 첫 번째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문제. 얘는 18의 양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1, 2, 3, 6, 9, 18 원소가 6개가 있어. 그죠? 그런데 얘 중에서 1, 2를 원소로 갖는데 그러면 얘하고 얘는 들어가기로 한 가지로 결정이 된 거야. 그죠? 근데 나머지 4개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이 안 됐으니까 2의 4제곱이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들어가기 결정된 거 한 가지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1과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는요 2의 4제곱 16개. 근데 문제의 조건에 그 집합 X가 A는 아니어야 되니까 진부분 집합이어야 되는 거지.
자, 하나를 빼서요. 16 빼기 1에서 15개가 요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인데 진부분집합은 아니거든. 15개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 자, 어려운 상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여기 575번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A라는 집합이 K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인데요. K 이하의 자연수 집합 A가 1, 2, 3, 4, 5, 6 K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그런데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5래. 뭐야? 가장 작은 원소가 5가 되려면 1 들어가면 안 돼. 그지요? 2도 안 돼. 3도 안 돼. 4도 안 돼. 5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지? 예, 그럼 얘는요. 2의 K제곱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제외해야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겠지? 얘는 다 결정이 됐으니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그게 32개 2의 5제곱개라고 했으니까 K는 10이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문제 576번. 자, 집합 A는요. 이거 후딱 인수분해해 보니까 원소가 2하고 5만 있는 집합이고요. 얘는 후딱 인수분해해 보니까 작으면 4이다. 마이너스 1, 0, 1, 2, 3, 4, 5. Who is this? 너 이제 왔구나. 5분 있다 우리 끝나요. 참 힘들다. 주중에는 안 들었지? 네. 자, 집합비는 이렇게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인데요. A가 X에 포함되고 X는 B에 포함되는 X의 개수를 구하래. X는요. 이거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만족하는 X의 개수는요. 2의 7제곱개가 되는 거지. 그세요? 자, X는요. B의 부분집합이다. 그거를 만족하는 개수는 2의 7제곱개다. 근데 만족해야 될 게요. 집합 A 2하고 5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X에. 그럼 X라는 애는 얘하고 얘는 무조건 갖고 있는 요 집합의 부분집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을 제외한 2의 5제곱개가 얘의 부분집합 중 2하고 5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X의 개수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풀어보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 보는 마지막이에요. 유형 14번까지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형 14번은요.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요. 자, 집합 A를 선생님 예를 들게요. 자, 얘 A의 부분집합 몇 개? 하영아. A의 부분집합 개수 2의 몇 제곱? 5제곱 몇 개? 32개. 32개죠 얘들아. 그세요? 자, 그런데 모든 짝수를 모든 홀수를 원소로 갖는 A의 부분집합 개수는 홀수를 원소로 갖는 틀렸네. 머리 아파. 머리가 갑자기 아파. 홀수만을 원소로 갖는 A의 부분집합. 홀수만을 원소로 갖는다는 건요. 얘하고 얘를 안 갖는다는 거야. 그죠? 몇 개일까 가요? 8개. 4개. 8개가 거의 맞았어요. 4개 아니에요.
야, 홀수만을 원소로 가지니까 얘네는 안 갖고. 그래서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에서 8개가 맞는 거 같아. 그지? 8개는 답이 아니야. 민준아, 왜? 공집하면 안 되지. 공집하면 홀수가 없잖아. 그래서 홀수만을 원소로 가는 거 7개야. 이런 거 유의해 주시고요. 더 어려운 거.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거. 도준아,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사. 24 맞는 거 같아? 해봐.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원소로 가는 건요. 짝수를 1개 가져도 돼, 2개 가져도 된다 소리잖아. 그죠? 근데 짝수를 0개 가지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면 전체에서 짝수가 0개인 걸 빼주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되겠다. 그래서 전체는 2의 5제곱이고요. 짝수가 없는 거, 짝수가 없는 거는 2의 세제곱계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선생님 좀 전에 홀수만으로 이루어진 게 7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도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갖는 애는요 공집합은 아니니까 공집합도 빼줘야 돼서 32개 빼기 8개에서 2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를 갖는다 그러면 전체에서 반대 거를 빼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문제?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거. 하영아,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건 몇 개일까? 그렇죠. 28개죠. 뭐냐면, 야,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갖는다는 건 홀수 하나, 2개, 3개 다 되는데 0개 갖는 거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얘를 빼버리는 거야. 홀수가 0개라는 건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전체에서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집합,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은 2의 제곱계니까요. 28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적어도 표현을 꼭 이해하고 풀 수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마지막 유형이 그거에 관한 문제네요. 그래서 요거에 관계된 문제만 좀 풀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자, 나는 끝내는데 여러분 다 풀어야 하는 거야. 시간이 되거나. 자, 집합 A는요. 7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5, 6에 대해서 요 5, 6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집합 A는요 3의 배수 6개가 되겠다. 자, 그런데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야, 둘 다 가져도 되고 3만 가져도 되고 6만 가져도 되고 되는 거야. 그죠? 안 되는 건 둘 다 안 가진 건 안 돼. 요게 몇 개인지를 세라는 거야. 자, 전체 부분집합이 몇 개야, 가영아? 얘의 부분집합. 64개. 예, 2의 6제곱계죠. 그죠? 그런데 둘 다 안 가진 애는 몇 개? 2개. 2에? 얘 안 갖고 얘 안 가졌어. 얘네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2의 4제곱계죠. 야,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다는 건요. 3, 6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갖는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전체에서 둘 다 안 가진 애를 빼주니까요. 64 빼기 16 해서요. 얼마가 돼? 48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0 미만의 5의 배수. 5, 10, 15, 20, 25. 예.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에요. 우진아,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면요, 전체에서 뭘 빼주면 되니? 그렇지.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그럼 전체는 2의 몇 제곱개? 2의 부분집합 전체 개수는? 2의 5제곱개. 짝수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건요, 홀수는 안 들어가고 얘하고 얘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거니까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 2의 2제곱개. 그래서 32 빼기 4에서 28이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요 유형 정확하게 풀도록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문제에 나와요. 그래, 다 풀어주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여기까지 다 마치거나 시간이 되면 바로 거시계로 55분에 퇴근하시도록 하죠.